안녕하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가질 것은 456페이지 제3절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자, 직업능력이라는 그냥 짧게 써볼게요.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죠. 그래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고용 예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구직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로자, 재직자에 한정하는 재직자. 이거는 이제 사업주에게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 주로 받겠죠. 사업주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근로자 개인이 뭔가 좀 배워야 되겠어. 그러면 회사 끝나고 저녁에 학원 가거나 혹은 주말에 학원 가서 배우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또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 등이 여러분들 내일 배운 카드나 계좌제 카드를 통해서 학원이나 이런데 물론 노동부에서 지정한 과정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처음에 봤던 공공직업훈련시설도 있었고 지정직업훈련시설도 있었죠. 그 지정직업훈련시설은 뭐라 했습니까? 노동부 장관이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다는 거.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비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가 운영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과정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갖고 가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재직자가 됐든 실업자가 됐든 그 과정에 가서 듣는 거죠. 어쨌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자, 이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건 이런 직능도 있었고 직업능력개발이죠. 직업능력개발, 그 다음에 뭐 매체 개발이라든가 혹은 내용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혹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연구나 조사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을 뭐라 부른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고 표현한다. 예, 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사업주 등에 대해서 할 때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교재를 456페이지 상단 부분. 노동부 장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자체는 3절에 사업주 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업주 등에는 자, 사업주도 있고 사업주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단체도 있고 연합체도 있고, 이렇게 꼭 사업주에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 단체라든가 근로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 개발 훈련이라든가 매체나 내용을 개발한다든가 혹은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 입장에서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비용을 지원하거나라는 표현 썼습니다. 한다가 아니에요. 한다와 하거나는 다른 거죠. 한다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하거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예산이 있다, 그럼 지원해 주는 거고 없어, 그럼 못 해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장난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자체를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융자,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느냐, 구체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하는 걸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그 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융자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조사나 연구 혹은 훈련 과정과 매체 개발과 보급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업의 학습 조직이나 인적 자원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가 근로자의 경력 개발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가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혹은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 사업 또는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가 혹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뭐 짧게는 직훈 교사라고 표현하고 인력 개발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 운영 평가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렇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꼭 외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들. 자, 직업 능력 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거나 높이는 거죠. 뭐예요? 그 직무 수행. 직업에서 필요한 거예요. 직업에서. 그러니까 직업에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건 포함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뭘 달라 그러죠? 자격증 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검정 사업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관련된 매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가 등등 그 다음에 연구나 조사 다 들어가는 것들이 사업이라 했죠. 직업능 개발 이것과 관련된 거기에 한두 가지가 좀 더 포함됐던 게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갔는데 어차피 건설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더라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노동부 장관은 이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우대할 수 있대요. 이런 사업을 하는 측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죠. 우대. 뭐로 하는 쪽에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하는데 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해당 사업주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래요.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용했는데 내가 대신 시켜준다는 거죠. 저 사람 어렵다라니까 내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해더라. 그렇게 했을 때 더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야, 네가 네 직원들은 아닌데 다른 회사 직원들인데도 네가 해주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다음에 국가 기관이나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예, 국가에서 필요한 기관 산업이나 혹은 전략산업 직종에 있어서 국가 입장에서 키워야 돼요 사람을. 근데 그거를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해주겠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야? 아유 고맙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을 니네가 좀 해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짧게는 근참법이라고 표현하는 근참법에 노사협의회를 두게 돼 있는데 그 노사협의회에서 결국은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거는 주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노조가 사용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근데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만나서 동수로 구성됩니다. 동수. 각각 동수죠. 여기 3명이면 여기 3명, 여기 5명이면 여기 5명. 이런 식으로 동수가 구성이 돼서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로자 입장에서 좀 알아주고 좀 필요한 부분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회의 기구가 노사협의회죠. 이 기구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자 우리 회사에서는 혹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너 교육 가면 너 그 근로자 임금 공제할 거야가 아니라 너 교육 가도 괜찮아. 임금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이렇게 유급 휴가를 주어서 교육을 보낼 때 그때도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에 3에 나타났던 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었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거나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럴 때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 합니다.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때.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끔씩은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다른 기업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 기관이나 전략산업직종. 다음에 세 번째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 협의에서 논의된 합의가 된 거죠. 합의된 교육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문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또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중요한 거지. 이걸 딱 카피해서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급 휴가 주어서 실시하는 거. 유급 휴가 훈련이죠. 그 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 다음에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대해서 그 사업이죠. 사업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해서 자,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서 실시하는 거였다면 여러분들 그 특정한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산업협회죠. 협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산업협회 혹은 뭐 벤처산업협회 뭐 이런 식의 그런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 산업에 대한 협회. 이 협회에서 그 산업에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협회 내에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는 그런 기구를 두기도 해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그러니까 이 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다 그러면 반도체 뭐 기능 인력들이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내기 위한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이제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는 거죠. 저런 기구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협의체에 필요한 비용이나 지원을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부문별 인력 수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 자격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준의 개발이나 보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받으면 뭘 하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나온 게 자격이잖아요. 자격이나 훈련 기준의 개발, 보급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과 보완, 그 다음에 보급 사업,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누가? 노동부에서.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답니다. 지원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에서도 단순히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기관 입장에서 수강생들한테 뭔가 좀 더 더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사업이죠.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은 그런 부분을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3년 동안 보존해 주라는 거죠. 일반적인 서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혹은 산업협회에 대한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이렇게 여러 가지 근로자나 근로자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 그랬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뭘 지원해 준다?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그죠? 그게 뭐예요? 지원하거나 혹은 융자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지원하고 융자하는 게 있으면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류를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고 특별한 경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생을 올해 몇 명 받아가지고 몇 명 실시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몇 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장비였다면, 이건 뭐 장비는 뭐 길게는 몇십 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교육훈련시설에 뭐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해줬다든가 뭐 이랬다면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10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은 장비나 혹은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장비, 그 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서류를 보존해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나오는 게 좀 하나 더 보면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비용을 받은 날로부터 종료 후 3년까지래요. 예. 이런 거 관련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비용을 지원받은 후 종료 후 3년까지. 근데 그 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두 번째 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융자 받은 날부터 융자 상환 완료일까지. 예. 융자 상환 완료까지. 다 갚는 때까지. 당연하겠죠, 이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준 측에서는 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도 마찬가지죠. 돈을 다 갚아야지 그 서류로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제 난 다 갚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과 2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나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이런 첫 번째 3년간 보관하든지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관하든지 두 가지 다 일반적인 종이로 보관해도 되지만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가 혹은 훈련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시해주는 기관이 어떤 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공직업훈련시설. 초도에 말씀드렸었죠. 직업훈련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있다. 그래서 공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혹은 장애인공단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이라는 것은 뭐 누가 지정하는 거다?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다. 교육과정이나 뭐 내용 등을 살펴서 그래 이거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적합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지정을 받은 기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로 이제 거리 다니다 보면 노동부 지정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이제 간판에 올라와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훈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여기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이런 공단의 입장에서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실시할 수 있는데 누구와 협의해라?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 지자체가 할 때는 그 다음에 공공단체가 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래요. 공공단체가 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협의와 승인 다른 겁니다. 협의는 그냥 가서 얘기하고, 야, 우리 좀 줘, 우리 좀 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경기도 도지사가 노동부 장관한테 가서, 지자체도 가능한 거니까, 노동부 장관님,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직업 훈련시설 하려고 하니까 우리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얘기하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협의예요. 오케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협의는 대신 최소한 알려줘야죠. 그게 협의인데, 승인은 뭐예요? 오케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한테 우리 가서 해도 돼요? 안 돼, 넌 하지 마. 이러면 못 하는 거고, 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승인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이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 훈련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당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공공직업 훈련시설이라도 승인받아서 시설했는데 공공단체에서 승인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소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장관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본인이 주관 부서가 되는 거니까, 노동부가. 그 다음에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라는 거죠.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와 3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것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기관이 여러분들 보통 학원이나 직업훈련 학교죠. 직업훈련 전문 학교, 이런 데서 받으려면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냥 사업주 단체가 노동부 장관한테 우리 이런 좀 교육 좀 할게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두 가지는 안 갖춰줘도 된다는 거죠. 2번이 뭐예요? 해당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거. 경력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회사에서 자기네 하는 일을 신입생들한테 교육한다. 그럼 교육훈련 경력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선배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직훈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회사에서 실시하는데, 그것도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직훈교사 있을 필요 있습니까? 선배들이 하면 되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 그렇다라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시설이 할 때는 다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시설 같은 경우는 몇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전용 면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시설을 실시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직훈교사 1명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직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밖에
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갖춰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그러니까 후견인이 아니고 내가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후견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럼 내가 법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자 마찬가지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효기간 중에 있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또는 훈련시설이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혹은 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결격 사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훈련비. 당연히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교육비 받아야 됩니까? 교육센터한테 교육비 받아야죠. 그렇게 교육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 취소나 폐업 등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를 반환하거나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훈련기관이, 교육기관이 교육을 한 6개월짜리였는데 1개월만 진행하다가 문을 닫았어. 그럼 나머지 5개월치에 대해서 교육비를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겠죠. 좀 말이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됐는데 노동부로부터 야 니네들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지정받았는데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럼 노동부 입장에서 그래 니네 그럼 취소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거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혹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든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변경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든가 혹은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나 거짓 광고를 했다든가 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되지 교육기관이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을 했을 때 누가 취소한다?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줬던 거니까 노동부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훈련법인. 이러한 훈련시설 같은 것들을 두고 전문적으로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게 훈련법인이에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다음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하고자 할 때 허가할 수 있다. 여기도 허가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조사나 연구 사업이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이나 보급 사업 이러한 것들을 주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인으로서. 그러나 이 법인이 또 설립됐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든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든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든가 조사 연구 사업 혹은 과정이나 매체 개발 보급 사업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그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뭐야? 그 법인의 목적 자체가 없어졌는데 취소해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됐다거나 혹은 이 법에 따라 혹은 다른 법에 따라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든가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이 없거나. 그럼 이제 그 허가해준 입장에서는 뭐예요? 쟤네 일 안 하네? 그럼 뭐로 만들었어? 야, 니네 문 닫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수익 사업을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훈련 법인은 비영리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교육 사업과 관련돼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사업의 목적을 해야 할 정도의 수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보다 배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에서, 어느 법인에서 학교를 세워서 애들 교육하는데 주목적으로 하겠다? 근데 그거는 뒷전이고 다른 뭔가 만들어서 매다 팔고 이런 거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 사업 외에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든가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훈련 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이라든가 허가 요건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 법인의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의 허가 요건. 요거는 조금 시험 문제로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훈련 법인의 허가 요건. 첫 번째는 출연금이 출연 재산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어쨌든 이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능력을 증진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러면 그걸 꾸려가기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꾸려갈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2억 원 이상을 출연해 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둬야 된다. 단 감사가 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사 등 친족 관계가 50%를 넘으면 안 돼요. 5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뭐예요? 기관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야? 그럼 그러지 말고 좀 잘 해봐. 이렇게 하고 말지, 그냥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법인과 명칭을 같이 써서는 안 된다. 다른 훈련 법인과 명칭이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훈련 법인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훈련 교사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짧게는 직훈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직훈교사는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람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직훈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그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직훈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서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첫 번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훈련 경력이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해봤던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 자격이 있을 것. 네 번째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직군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갖춰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직군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군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훈련 직군교사의 자격 기준이죠. 그래서 3급을 따려면 어떠한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혹은 2급을 따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혹은 1급을 따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급을 다 보려면 어떻게 돼요? 참 미련해 보이죠? 다 외우려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급 많죠? 이걸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급과 2급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면 상급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2급을 보겠습니다. 2급은 어떻게 된다? 상급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급 취득 후 교육훈련 경력 3년 이 사람과, 그 다음에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이 있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사람이라면 2급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급은 2급을 따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급과 2급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상급이겠죠. 자, 상급은 아마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기사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여러분들 중에도 이공계를 나왔으면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이다. 그럼 직군교사 3급을 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직군교사의 결격사유입니다. 직군교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군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런 숫자 조심하십시오. 그 문제에서는 3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자격이 취소된 데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군교사를 아예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또한 직군교사가 자격이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어떤 경우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결격 사유 1부터 4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든가,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라든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걸린 경우겠죠. 걸렸을 때 이게 취소당하는 거겠죠.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직군교사 양성,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군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아닌 자가 훈련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예, 승인. 우리가 해도 돼요? 그래 해. 라고 노동부 장관이 승인해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요. 일반적인 어떤 민간이나 혹은 지정식업시설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직훈교사 양성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냐면 한기대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예. 한기대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이게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도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 이제 9장, 10장, 11장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없지? 라고 이제 나중에 왜 없어 뒤에 강의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년도에는 이제 2015년도에는 출제가 안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이 교재 갖고 충분한데 2016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도 추가되지만 기존에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도 2015년도에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까지 여기에다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또 보셔야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변경된 거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저 그때 와가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